네,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 채권 투자하면은 5%, 6% 혹은 외화 발행어음이나 외화 RP 이런 데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크다. 이런 얘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미국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채권들 얘기하면서 확정적으로 금리를 이만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미국도 안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알고 쓰면은 활용할 만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왜 추천 안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두 가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미국 채권이 뭔지 이거 개념도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채권도 투자한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정의를,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요만큼만 할게요. 저도 어릴 때 개념 원리 싫어하긴 했는데 조금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채권이라는 건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중간에 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중간에 이제 채무자, 무자가 들어가는 거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머니하이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저는 이제 1년 뒤든 10년 뒤든 여러분들한테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돈이 생겼지만 이 돈을 1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이게 채권 채무예요. 그럼 이제 미국 채권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되고 미국 정부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미국이 최대 채무국이 됐다 혹은 중국의 채무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부채 비율이 어떻다 이런 거. 그럴 때 이런 채권들을 많이 발행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권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머니하이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여러분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1,000만 원은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줬다 하면은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채권이라고 하면 어떤 좀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의 이자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가 5.5%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붙여서 이자를 받거나 약간 좀 덜 받거나 이렇게 시장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거고 시장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시장금리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기준은 여기 딱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양옆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의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여기까지 알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대략적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했어요. 아주 기초 개념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듣고 장점이랑 단점을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약간의 살을 붙여볼게요. 장점이라고 하면 설명드렸듯이 미국 정부니까 망할 일이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50년, 100년 동안의 기간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없지 않을까, 확률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쨌든 채권이다 보니까 만기가 1년 남았다, 잔존 만기가 3년이다 이런 애들은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일 거는 환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환차익, 환차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익을 본다. 환차이익. 우리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손해를 본다. 환차손. 우리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내가 원화를 들고 있다가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달러 환전한 걸로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라고 보통 표현해요. 기대한다고 하는 거, 기대. 특정적인 게 아니고, 환차 이익이랑 환차 손은 수익률이랑 다르게, 만기 이자랑 다르게 내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다고 표현해요.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환율이 지금 1,300원인데 내가 돈을 바꾸는 시점에 1,200원이 됐다 하면은 뭐 퍼센트 손해로 따지면은 한 7.6%, 한 7%에서 8%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자율을 처음 이제 소개드렸던 것처럼 미국 채권의 확정적인 이자율을 5.8%를 받았어요. 근데 환차손 때문에 한 뭐 7%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하면은 마이너스 2% 정도 보는 거죠. 나는 1년, 2년 동안에 미국 채권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2%를 봤다. 시간 손실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손해까지 안게 됐으니까 매우 기분이 안 좋겠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뭐 경제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사례를 하나 들게요. 예전에 브라질 국채를 팔았던 적이 있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요. 브라질 정부도 정부니까 망할 일은 크게 없겠죠.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래도 어쨌든 정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채권들을 이제 돈 갚아야 되는 것들은 갚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 2020년쯤에 이제 코로나쯤에도 있었고 뭐 한 2010년도에도 한 2번 정도의 브라질 국채 붐이 일었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국채 이자를 한 10%에서 한 20% 정도 준다고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듣기에도 괜찮죠?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준다라고 하면. 근데 나중에 만기가 되는 시점에 보니까 브라질 이 10% 이자를 받고 나서 브라질 헤와라에서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환차 손이 20%가 발생을 한 거예요. 10% 이자를 받아가지고 20% 손해를 봤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아주. 그럼 여기서 이 브라질 국채 사례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원달러 환율 전망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예전에 뭐 1, 2년 전 영상에서 환율 전망 어렵다. 그치만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기업에서도 만약 수출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본인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들이 왔다 갔다 큰 폭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틀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뭐 국내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예측하고 싶지 않고 뭐 예측해가지고 달러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치만 전망을 몇 가지만 볼게요. 23년 12월 작년 말에 발행된 무역협회 자료예요. 그래서 뭐 확답은 안 내놨는데 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대충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한 1360원 사이를 움직일 것 같다. 2024년에.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역협회는 여러분들이 뭐 외화에 투자하거나 말거나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하게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그럼 이제 증권사나 은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전망 같은 것들을 내놓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24년 외환시장 전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내용을 보면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을 짧게 투자하는 거는 뭐 이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 손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 전망에 의하면. 근데 이제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토스뱅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요 기관들은 상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점진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토스뱅크에서. 근데 이제 토스증권 측은 지금 이런 원달러 환율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뭐 11개월짜리나 1년짜리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약속한 5.9%, 뭐 6% 가까운 이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환차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는 되게 작은 부분인데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잖아요.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로 환전을 하는 환전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수수료를 뭐 이런 토스나 이런 데서 뭐 특판을 해가지고 뭐 90% 할인을 해주겠다 하지만 어쨌든 수수료가 90% 할인해도 10% 정도는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환차손, 환차익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불확실한 리스크가 하나 있고, 그다음 확실하게 환전 수수료가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가 어떻다, 혹은 뭐 일본 엔화가 어떻다, 중국 위안화가 어떻다, 혹은 뭐 브라질이 어떻다, 뭐 유럽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건,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건 이런 환율 리스크랑 이런 수수료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다, 이거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좀 준비를 해두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국채 투자나 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 내가 이제 굳이, 여러분이 굳이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가족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유튜브 댓글 달면은, 요즘에 총 조회수가 많아져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카페에 이런 Q&A 게시판이나 재테크 고민 무물 이런 데다가 남겨주시면 간단한 거는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리고, 좀 이제 긴 질문들은 또 영상으로 답변 드려 볼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